프롤로그. 우리에게는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 하지만 어쩌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과 만나 배우고 깨우침을 얻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일이 몇 년 전 어느 날 밤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세상 끝의 카페라는 멋들어진 공간에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보낸 하룻밤이 제 인생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내가 실은 자유롭게 살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날 그 카페에 어떻게 가게 된 것인지, 왜 가게 된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곳에 갈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뜻밖의 상황에서 저는 또다시 그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카페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듯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책은 세상 끝의 카페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전거 모험. 완벽한 날이었다. 하늘은 더할 수 없이 맑은 푸른빛이었고 공기는 따뜻했다. 숨이 막히지는 않을 정도로 적당히 따뜻한 공기. 마치 천국에 온 것만 같았다. 내게 하와이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날 하루 계획은 그냥 자전거를 타러 가는 것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미리 짜둔 일정이라든가 계획된 경로도 없고 목적도 없었다. 그저 자전거 타기. 내 눈앞에 펼쳐진 길을 따라 페달을 밟으면서 직감대로 가는 것. 그저 자전거를 타고 파라다이스를 탐험하는 것. 이게 그날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페달 가는 대로 두어 시간 가다 보니 어느새 낯선 곳, 어딘지 모를 곳에 닿아 있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머릿속에서 울려왔다. 자나 스탠필드라는 가수의 노래 가사 중에 나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네. 그저 모험을 즐기는 것일 뿐이라는 대목이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던 그날 나의 모험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듯했다. 완벽히 낯선 곳에 들어서자 어느새 내 마음은 수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 있었다. 카페를 발견한 그날 나는 탐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저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을 뿐인데 그날 이후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세상 끝의 카페라고 불리는 작은 장소에서 밤을 보낸 이후 이전의 내 삶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많은 것이 달라졌다. 나 스스로가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고 또 다른 내가 된 것 같았다. 커브를 도니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푸르른 바다. 문득 바다 거북이 떠올랐다. 그날 밤 그 카페와의 또 다른 연결고리. 이상했다. 그 카페는 내게서 멀어진 적이 없었다. 그 오래된 기억이 그렇게 강렬하게 내 마음에 남아있다니. 커브길이 두 번 더 나타났다. 두 번의 멋진 경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와이는 놀라울 만큼 세계 조합이 아름다운 섬이다. 섬 자체가 화산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방 곳곳에 칠흑같이 검은 용암 바위가 널려 있다. 그리고 마치 자연이 용암과의 완벽한 세계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 마음먹고 준비라도 한 듯 용암 바위가 끊어진 곳의 새로운 토양에서는 활기찬 녹색 식물들이 자라나 있었다. 청록색 바다와 노란색, 오렌지색, 붉은색, 그 외 수많은 색의 다채로운 꽃들. 어디에 가서 이렇게 행복한 색깔의 향연을, 이런 호사를 누릴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장관이 있을 수 있을까?
지난 10개월 동안 내 인생은 놀라운 일로 가득했다. 남아공 해안에서 고래를 보았고, 나미비아에서 사파리 여행을 하며 막 알을 깨고 나온 아기 거북들이 중앙 아메리카의 파도 속으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내 힘을 보태주기도 했다. 그리고 이어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3개월 동안의 자전거 여행은 가히 그 정점이라 할 만했다. 그리고 지금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하와이에 들러 몇 주 머물고 있는 참이다. 천국이 가까이에 있을 때 그 시간을 최대한 맘껏 누리리라. 세계를 탐험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카페에서 특별한 밤을 보낸 후 나는 삶에 새롭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1년 일하고 1년 여행하기. 사람들이 보기엔 어딘가 이상할지 모른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보장과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니까. 하지만 나에겐 그런 삶의 방식이 딱이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만 잘하면 내가 일하고자 할 때 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또 여의치 않으면 새로운 직업을 찾으면 될 일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사는 방식이 자신들과 다르다며 나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실천에 옮기진 않았다. 몇 주 동안만이라도 나와 시간을 보내면 정말 재밌겠다고 말하던 사람들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없었다. 미지의 세계로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하와이의 공기는 꽃향기로 달콤했다. 내가 하와이를 좋아하는 이유에서 꽃향기를 빼놓을 순 없다. 마치 과일즙을 코로 들이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다. 자연의 가장 순수한 정수를 들이마시고 있는 느낌. 3km 정도 더 달려가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에 다다랐다. 지형이 평평했다. 오른쪽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갈림길이 나왔다. 오른쪽 길로 갈까, 왼쪽 길로 갈까?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 또는 덜 가는 길을 선택하자고 생각했다. 발길이 덜 닿은 곳, 그건 오른쪽 길이었다. 오른쪽 길로 들어서자 얼마 안 돼 포장도로는 자갈길로 바뀌었고 내 온몸 근육이 새로운 도전으로 인해 긴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감각이 마음에 들었다. 그것이 내 마음이든 다리든 또 다른 근육이든. 그렇게 근육이 긴장하는 순간 내가 모험을 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무언가 새롭고 무언가 신나고 무언가 나를 앞으로 미는 느낌. 자전거를 타는 동안 나무 사이로 바다가 언뜻언뜻 보였다. 나중에 여기에 수영하러 와야겠다. 자갈길에서 20분가량 페달을 밟다 보니 갑자기 이상한 데자비가 느껴졌다. 정말 이상했다. 난 한 번도 이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익숙한 이 느낌은? 그걸 봤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길을 따라 좀 더 올라가니 바로 오른쪽에 그게 있었다. 앞쪽에 자갈 주차장이 있고 위에 푸른 네온 사인이 켜진 작고 하얀 건물. 나는 하마터면 자전거에서 떨어질 뻔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세상 끝의 카페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게 없었다. 자전거를 타고 더 가까이 다가가자 내 얼굴을 뒤덮은 놀라움이 미소로 바뀌었다. 갑자기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곳에서 얻은 수많은 깨달음과 함께. 그런데 이 카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분명한 건 이곳은 내가 전에 카페를 발견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뿐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 나는 페달을 세게 밟으며 속도를 높였다. 빨리 카페에 들어가고 싶었다.
혹시라도 눈앞에서 카페가 사라지면 어쩌나 조바심이 났다. 하지만 내 걱정은 기우였다. 자전거를 타고 가까이 가는데 5분 정도 걸렸지만 카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니까.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라는 말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입구 근처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 거치대에 자전거를 세웠다. 궁금한 마음에 설렘이 더해져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카페는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다시 찾은 카페. 나는 순식간에 계단을 뛰어 올라가 카페 문 앞에서 잠시 주춤하다 문을 열었다. 문에 달려있는 종들이 내가 도착했음을 알려주었다. 한 발짝 들어가서 카페 안을 둘러보았다. 시간 여행이라도 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카페는 내가 10년 전에 왔을 때와 완벽히 똑같았다. 빨간 부스, 은색 의자, 아침 식사 카운터. 세월이 비켜간 것인지 여전히 모든 게 새 것처럼 보였다. 다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존. 왼쪽으로 몸을 돌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었는데 그곳에는 그때 내 주문을 받아주었던 웨이트리스 K씨가 서 있었다. 그날 밤 K씨와 카페 주인 그리고 손님들과 밤새도록 나누었던 대화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는데 바로 그 K씨가 그 자리에 웃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K씨. 나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K씨는 내게 다가와 따뜻하게 포옹을 해주었다. 오랜만이에요. 좋아 보여요. 그때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네요. 똑같아요. 나는 내가 이곳에 다시 왔다는 사실과 K씨랑 인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반신반의하며 말했다. 정말이었다. 카페뿐 아니라 그녀도 세월을 비켜간 듯했다. 존도 좋아 보여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카페를 둘러보았다. 내가 여기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오늘 아침 문득 카페 생각이 났는데 이런 곳에 있을 줄이야. 우리는 가끔 옮겨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녀는 내가 10년 전 가본 카페가 수천 킬로는 좋게 떨어진 이곳에 와 있는 걸 별일 아닌 것처럼 말했다. 하나도 변하지 않은 카페와 본인의 모습까지도. 아니면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한 건지도?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박장대소를 했다. 그녀는 내가 지난번에 카페에서 했던 말을 두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어떻게 그걸 기억하지? 그녀는 손님 좌석을 고개로 가리켰다. 앉으실까요? 나는 손으로 의자를 쓰다듬으며 미끄러지듯 앉았다. 완전히 새 것 같은 느낌이었다. 주문하시겠어요? K씨는 메뉴판을 식탁에 놓으며 물었다. 아직도 메뉴판을 보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마법 같은 문구들. 난 메뉴판을 집어들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카페에 왔을 때는 메뉴판의 뒷면에 이 3가지 질문이 쓰여 있었다.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메뉴판을 뒤집었다. 3가지 질문이 그대로 거기 있었다. 아, 이 질문들 덕에 내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많은 게 달라졌죠. 그렇지 않나요? K씨가 물었다. 나는 메뉴판에서 눈을 거두고 그녀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아주 많이 달라졌죠. 좋은 의미에서. 어떻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K씨는 내가 앉은 의자 맞은편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앉았다.
그리고 손을 뻗어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10년 전 아침, 이 카페에서 나가던 순간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나는 손을 뒤집어 내 손등을 덮고 있던 K씨의 손을 살짝 잡았다. 따뜻했다. 유령이 아니었다. 내가 정말 카페에 돌아온 것이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서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자, 시작해볼까요? 라며 말을 이어갔다. 그날 나는 이곳 카페에서 이 메뉴판을 보았고 마이크의 딸기 파이를 맛보았으며 삶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무장을 하고 카페 문을 나섰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난 다른 사람이 되었죠. 지금까지도 그때 깨우친 것들이 내 삶의 많은 면에서 여전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녹색 바다거북 이야기, 어부 이야기, 앵과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큰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K씨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기대어 앉아 카페 입구를 바라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저 문으로 걸어 들어올 때만 해도 그쪽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사실 지금이 너무 좋아서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아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도 하기 싫다는 뜻이죠. 나도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그날 카페를 나간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어깨를 약간 으쓱했다. 내가 변했어요. 내 신념, 내 행동, 삶에 대한 접근 방식. 그리고 사소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세상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그런 삶을 꿈꿨지만 너무 멀게만 느껴졌었어요. 하지만 카페에서 돌아온 후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을 만나면 왜인지 그 앞에 장벽을 세우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왜 그처럼 살 수 없는지 혹은 살지 않는지 생각하며 오만 가지 이유를 갖다 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왔다 간 뒤로 그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나에게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길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나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보처럼 보이거나 뭘 모르는 걸 들킬까봐 질문도 하지 않았죠. 창피를 당할까 두려웠어요. 더 최악은 배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돌아온 이후 길을 떠나 세계를 여행하며 흥미로운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돈을 좀 모아서 여행길에 오른 거죠. 그래서요? K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수백 번 다시 태어나도 겪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 말은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지구에는 정말 엄청나게 멋진 곳이 무수히 많아요. 그런 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삶의 교훈도 배웠습니다. 카페 첫 손님. K씨와 나는 1시간가량 이야기를 하며 회포를 풀었다. 나는 내가 여행한 곳들과 그곳에서 한 모험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아프리카 사파리, 중국 만리장성, 보르네오 정글 탐험, 고대 로마 유적지와 유물. 말을 하다 보니 K씨는 이미 내가 다녀온 곳을 대부분 다 섭렵한 것 같았다. K씨도 여행을 좋아하고 많이 다녀본 사람이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그래도 K씨는 계속 질문을 던졌다. 그쪽은요? 드디어 내가 물었다. 나만 말을 하고 있네요. K씨, 당신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글쎄요. 일단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과 다른 곳에 와 있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유가 있죠. 오늘 특별한 일이 있거든요. 케이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무슨 일이요? 그때 마침 하얀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존, 요리 좀 하세요? 케이씨는 곁눈질로 힐끗 바깥쪽을 바라보며 물었다. 잘은 못해요. 그냥 간단한 아침 정도 만드는 수준? 왜요? 오늘 마이크가 조금 늦거든요. 그래서 부엌 일을 도와줄 일손이 좀 필요해요. 그녀는 주차장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첫 손님이 오신 것 같아요. 못한다고 거절할 이유는 수없이 많았다. 나는 식당에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을 뿐더러 할 줄 아는 요리라고는 몇 가지 되지도 않았고, 더구나 카페 종업원도 아니었으며. 하지만 나는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카페에서 요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블루베리 팬케이크나 파인애플이 들어간 프렌치 토스트 주문이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 정도 외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뭐라 장담은 못하겠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둘 중 하나를 주문하길 바라보죠. 그녀는 웃으며 대답하고는 다시 한번 주차장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주방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계실래요? 나도 곧 들어갈게요. 케이씨는 차에서 내리는 여자를 눈여겨보았다. 하와이 기준으로 볼 때 과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정장에 굽 높은 하이힐, 머리는 위로 올려 핀을 꽂았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차문을 닫으면서 차키를 핸드백에 넣고 전화통화까지 모든 것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차문은 성공적으로 닫았는데 그만 자갈길에 차키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떨어진 차키를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며 제기랄이라고 내뱉는 소리가 들려왔다. 허리를 굽히자 이번에는 휴대폰이 떨어졌다. 이 모습을 지켜보며 케이씨는 미소를 지었다. 여자는 차키와 휴대폰을 무사히 주워들고는 카페 입구를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귀로 가져갔다. 카페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오던 중에 차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는 차키를 더듬어 찾다가 다시 떨어뜨리고 말았다. 여자의 얼굴에 짜증이 비쳤다. 그러더니 마침내 차키를 다시 집어들고는 삐 소리와 함께 차문을 잠그는 데 성공했다. 카페 문을 열면서 들어오던 여자는 전화기 저편 상대방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지 휴대폰에 귀를 바짝 붙이며 잘 안 들려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연결이 나빠. 너무 나빠. 잘 안 들려. 여자는 휴대폰을 한번 쳐다보고는 한숨을 쉬며 신경질적으로 꺼버렸다. 어서 오세요. 입구 가까이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케이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손님을 맞았다. 안녕하세요. 초면에 이런. 제 말은 그러니까. 여자는 놀려다보며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전화하는 도중에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고 끊어져서요. 네, 여기선 종종 있는 일이에요. 들어오시겠어요? 케이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웃으며 말했다. 여자는 안을 슬쩍 둘러보았다. 옷차림과 태도에서 속으로 다른 곳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눈빛과 표정으로는 이곳이 격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케이씨는 여자의 날카로운 눈빛 사이에서 무언가를 읽어냈다. 번지르르한 겉모습 안에서 여기 잠깐 머물고 싶어요 라는 속마음이 언뜻 비친 것이다. 20분 정도만 더 가면 다른 카페도 많아요. 케이씨는 자연스럽게 다른 곳을 찾아가도 좋다는 식으로 말하며 여지를 주었다.
거기서는 휴대폰도 잘 터질 거예요. 여자는 망설였다. 몸 안에서 분출하는 에너지가 여자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지만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아니면 잠깐만 쉬었다 가셔도 좋고요. 간단한 음료라도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결정하세요. 케이씨는 말하면서 창가 쪽 좌석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저 자리가 좋겠군요. 여자는 케이씨를 바라보았다. 케이씨도 여자를 쳐다보았다. 여자는 몇 초간 망설였다. 그러죠.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려는 듯 머리를 살짝 흔들며 덧붙였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손님 좌석에 앉았다. 메뉴를 좀 보시죠. 케이씨는 테이블에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먼저 마실 거라도? 커피로 할게요. 블랙으로요.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주방 쪽으로 몸을 돌리는 케이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상한 메뉴판. 내가 주방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을 때 케이씨가 들어왔다. 어떻게 잘 돼가요? 그녀가 물었다. 그릴도 찾았고 냉장고도 어디 있는지 알았고 포크와 나이프도 찾았어요. 그리고 앞치마도요. 케이씨가 덧붙였다. 그리고 앞치마도. 나는 말하면서 내가 입고 있는 앞치마를 흘끗 내려다보았다. 내가 입는 걸 마이크가 개의치 않기를. 문 뒤에 걸려있길래 쳐다보았더니 이게 날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조금도 개의치 않을 거예요. 이 손님한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케이씨는 말하면서 아주 은밀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직은 잘 모르죠. 채널 꼭 고정하고 지켜보세요. 블랙커피 한 잔 달라는데 커피포트 좀 건네줄래요? 없던데. 안 그래도 방금 커피포트를 찾고 있었거든요. 케이씨는 내 뒤를 가리켰고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는 20초 전만 해도 없었던 새 커피포트가 놓여 있었다. 방금 내린 신선한 커피를 안에 담고. 내 도움이 필요한 거 확실해요? 나는 커피포트를 집어 건네며 물었다. 그리고 이 카페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떠올라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케이씨는 미소로 답하고는 선반에서 빈 커피잔과 함께 커피포트를 들고 주방에서 나가며 말했다. 금방 다시 올게요. 케이씨는 손님이 앉아있는 테이블 근처로 다가갔다. 여자는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는데도 여전히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습관인 듯했다. 여기 있습니다. 막 내린 신선한 커피 블랙으로요. 저희 집만의 특별한 하와이 블렌드죠. 케이씨는 이렇게 말하며 커피잔을 내려놓고 커피를 부어주며 물었다. 신호가 잘 안 잡히죠? 네. 여자는 살짝 짜증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케이씨는 커피포트를 내려놓고 악수를 청했다. 전 케이씨라고 해요. 여기 처음 오시죠? 여자는 주저하듯 손을 내밀어 케이씨의 손을 잡고 악수했다. 네, 처음이에요. 길을 잃었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와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제시카라고 해요. 이곳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케이씨는 손을 뻗어 좀 전에 나와 함께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메뉴판을 집어들었다. 여기에 좀 더 계실 생각이면 이게 필요하실 듯해서. 그녀는 제시카 옆에 메뉴판을 두며 말했다. 제시카는 앞에 놓인 메뉴판을 힐끗 보았다. 앞면에는 세상 끝에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글씨가 적혀 있고 그 아래 작은 주석이 달려 있었다. 주문하시기 전에 먼저 저희 직원에게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시카는 그 글자를 가리키며
케이씨를 올려다보고는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저희는 손님들이 이곳에 다녀가고 나서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제시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케이씨를 바라봤다.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면 커피가 나오잖아요. 종종 커피를 시켰는데 생각한 것보다 많은 게 나와서 그걸 덤으로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도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곳이랍니다. 제시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듯 보였다. 메뉴판 좀 보시고 마음에 드는 메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케이씨는 메뉴판을 제시카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좀 이따 다시 올게요. 케이씨가 자리를 뜨자 제시카는 메뉴판을 열어보았다. 참 이상한 곳이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곤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지만 여전히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이 집 음식에 대한 리뷰도 못 찾아보겠네. 네, 그런 점에서 저희 카페가 좀 생소한 곳이긴 하죠. 마침 다른 테이블에서 뭔가를 집어 주방으로 가는 길이었던 케이씨가 지나가며 말했다. 하지만 직관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되죠. 사실 직관이 더 강력하잖아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미소를 지었다. 제시카는 케이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머뭇거렸다. 그리고 케이씨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 생각을 어떻게 읽은 거지? 직감을 믿어라. 어떻게 돼가고 있죠? 냉장고 안 재료들을 살펴보고 있던 내가 고개를 들었다. 재료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요리사가 요리할 준비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기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손님은 어때요? 처음 온 손님은 대부분 비슷해요. 아직 커피만 마시고 갈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으로 이곳을 나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던 그때의 내가 떠올랐다. 하지만 내 안에 어디선가 가지 마, 여기 있어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나를 붙잡았었다. 바로 그거예요. 케이씨가 말했다. 본인 스스로의 직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쪽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배낭을 넣어둔 선반으로 걸어가서 배낭 주머니에서 공책을 꺼내며 말했다. 그런 말을 하다니 우습네요. 조금 전 처음 주방을 둘러보고 냉장고를 뒤지면서 밖에 나가 손님석에 앉아있는 편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좌석이 부스 형태로 나뉜 바깥쪽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그런데요?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 중에는 내 직감을 믿으라는 것도 있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처음 갔을 때, 낯선 언어로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할 때,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경험이 많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매번 내 직감을 믿으면 결과가 좋았어요. 잠시 동안만 조용히 집중해서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알 수 있어요. 케이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에겐 그런 안내장치가 내장되어 있다는 게 너무 좋지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끄고 사는 게 안타까울 뿐. 그녀는 내가 손에 든 공책을 흘낏 보며 물었다. 거기엔 뭐가 들어있어요?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나 내가 아하 하고 깨달음에 이른 순간들이요. 저번에 이곳을 다녀간 뒤로 이렇게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을 발견했을 때, 즉 아하 이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면 그걸 공책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바로 기록해두지 않으면 금방 까먹더라고요. 이번에는 뭐라고 쓰려는 건데요? 사실 이번에는 동그라미를 치려고요. 동그라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말했듯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전 제 직감을 믿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걸 알았죠. 그런데 오늘 내가 마이크를 대신해서 요리사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을 때 난 내 직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려고요. 나는 공책을 펼쳤고 내가 찾고 있는 곳에 이를 때까지 뒤적였다. 그리고 거기에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쳤다. 케이씨는 내 행동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웃으면서 말했다. 내 직감을 믿어라에 동그라미를 쳤네요. 그런데 거기엔 동그라미가 이미 있는데요. 지금 처음 친 것도 아니네요. 나도 웃으며 말했다. 네, 그렇죠. 내 직감을 믿어라 라는 말에는 동그라미가 20개 가까이 그려져 있었다. 동그라미는 왜 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상기하는 데 좋거든요. 밤에 혹은 잠깐이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이 공책을 쭉 훑어봐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많이 쳐진 곳들이 눈에 들어오죠. 배운 걸 잊지 않고 실천하는데 그만이에요. 결국 동그라미가 많이 쳐진 것들은 내 습관이 되고 그럼 해당 항목에는 더 이상 동그라미를 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오죠. 오늘 또 동그라미를 치신 이유는? 최고의 지성도 가끔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마주보며 함께 웃었다. 사실 오늘은 내가 여기 다시 온 것 자체가 큰일이에요. 아직도 내가 다시 이 카페에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생각이 나네요. 그날 밤에 감사하고 그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뀐 것에 정말 감사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돌아왔다는 현실에 적응하고 또 지금의 나란 사람에게 적응하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케이씨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너무나 이해하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낀 감정을 기억하신다니 너무 좋네요. 지금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요? 저기 저 손님이요. 뭔가 두려워서 자리를 뜨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주문창 너머로 카페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는 주섬주섬 소지품을 챙기고 있었다. 나한테 맡겨요. 내가 말했다. 정말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펼쳐져 있는 공책을 손으로 툭툭 쳤다. 직감을 믿어라. 안녕하세요. 제시카는 소지품을 다 챙겨서 막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차키가 테이블 밑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손을 뻗쳤다.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를 들은 그녀는 고개를 들어 대답했다. 누가 봐도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바닥에 떨어진 차키를 집어들었다. 가시게요? 그녀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그게 전 그냥 가고 싶으면 가셔도 돼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제 느낌에는 여기 좀 더 계시는 게 나을 듯한데. 그쪽도 지금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나는 그녀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아마 희망? 그녀는 눈길을 돌렸다. 나는 다시 웃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며 활기차게 말했다. 내 이름은 존이에요. 이곳의 주방장이죠. 적어도 지금은 그렇지. 속으로 생각했다.